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를 한 지 6년.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이의 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에겐 일상에 가깝다. 다만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담담해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일상. 응급실에 딱 일주일만 있어 보시라.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5만 가지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. 맞아서 오는 아이, 싸워서 오는 아이, 교복을 입은 채 임신해 오는 아이,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 다쳐 오는 아이, 성폭행 당해 오는 아이, 자살 시도 후에 오는 아이, 그러다 자살에 성공하여 숨이 멎은 채 오는 아이, 학대가 의심되나 보호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아이, 자살을 시도했으나 보호자가 나타나지도 않는 아이, 드라마틱한 과정과 결과가 알려지는 아이만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다. 이 시간 이 순간, 오늘도 내일도 아이들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. 그렇기에 그 중심에서 매번 아이들을 마주하는 나는 오호야 미안해 와 같은 SNS 챌린지나 국민청원, 가해자 엄벌을 위한 진정서 같은 것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관자적인지, 더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셀프 속죄의 유희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. 소아과 의사들은 보통 27즈음 내가 치료하던 아이의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 순간이 심장 속에 박제되듯 강렬한 기억으로 영원히 남는다. 그리고 또 한 번의 죽음, 두 번, 세 번의 죽음, 그렇게 몇십 번의 죽음을 겪어내고 조금씩 눈물이 덜 날 때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고 또 부모가 된다. 직업적으로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냉정해지지만 그때의 나는 엄마가 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감정이입이 되고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다시 흐르는 혼란스러운 경험의 반복.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학대아동의 진료다. 학대당한 아이의 진료를 보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작성하고 입원을 시키거나 혹은 사망 선고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맑은 얼굴로 안기는 내 자식들을 볼 때 내가 느껴야 했던 죄책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감정. 어쩌면 그래서 나는 저 가벼운 미안해 챌린지가 더 야속한가 보다. 미안하다는 공허한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조차 쇼를 하고, 그러면 정책 결정자들은 쇼에 부응하기 위해 더 쇼 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결국 실체 없는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펼쳐진다. 사실은 아무도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진실로 책임지지 않는다. 그리고 학대받던 아이들은 대부분 돌볼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그 지옥도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. 가해자 엄벌을 탄원할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국을 정식으로 만들라고 보호아동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을 넣으라고 호소해야 한다. 약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자 따위 계도하는 법령을 발의할 게 아니라 사설기관과 민간병원에만 속수무책 떠넘겨져 있는 일을 나라에서 챙겨서 하고, 그런데 지금 세금은 어떤 곳에 사용되는가? 경찰에는 과연 학대아동과 신고자를 보호할 재량과 능력이 있는가? 의사들은 신고 후 신분비밀과 생업유지 보장이 되는가?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부터 행동하고 싶지만 이런 사건의 중심에서 수십 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뜯어 고쳐야 이게 가능한가 하는 회의가 든다. 이것저것 다 떠먹여주려다 오히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다 찢어버린 아마추어 사회의 단면이 어제도 오늘도 적나라하다.